환경 투쟁 중에서 골프장 투쟁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 단체들이 우리는 이제 골프장 싸움은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승산이 없고 너무 좀 어렵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높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올려놓고 이길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시적인 것이 아닌가. 그럼 선생님 시를 쓰지 않는 동안에도 시를 쓰고 계셨던 거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저도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래 나는 시적인 것을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 했죠. 미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슬픔의 미학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픔의 미학이라는 점에서는 난 좀 잘하지 않았나? 네, 안녕하세요. 문학팔레트 김석희입니다. 네, 오늘은 시인 제이, 시민 제이 조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시인이시면서 환경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셨고 2000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셨어요. 2007년에 시집 이발소 그림처럼을 내신 뒤에 10여 년의 공백을 깨고 2022년에 그라시제라라는 시집으로 큰 관심을 모으셨어요. 이 그라시제라는 전체가 다 전라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시집입니다. 연달아 2023년에는 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오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를 발표하지 않으신 10여 년의 공백기에는 고양시의 산왕산 골프장 개발 사업 반대 운동을 하셨고 또 성공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뒤로하고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선택하신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단히 소개를 겸해서 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선생님의 지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게으른 시인인데 근래 이 시집 2권을 쓴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시와 함께 뭐 세상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많은데 근래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여기저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일에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환경운동도 했다고 해서 환경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는 계십니다. 이 이름을 이제 듣게 되기까지 제가 최근에 골프장 싸움을 했었는데요. 이 산이 골프장이 될 경우에 그 산자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한 100가구 정도가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고 이 산에서 300m 떨어진 곳에 고양시와 파주시 시민 150만 명이 마시는 수돗물이 있어요. 그 광역 정수장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의 물들은 이렇게 수영장 물처럼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날아가서 앉아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골프장 굉장히 농약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골프장은 대한민국에서 농약 제일 많이 뿌린다고 국회 조사 결과가 신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막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막아서려고 했었고 막는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힘들었어요. 12년이나 걸리셨죠? 이것은 10년 걸렸죠. 네. 10년 걸렸는데 그 10년이 걸려도 사실은 정말 될 수 있을까? 라는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원래 환경 투쟁 중에서 골프장 투쟁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 단체들이 우리는 이제 골프장 싸움은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승산이 없고 너무 좀 어렵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무슨 일이든 10개월을 사실은 계속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무려 10년을 동력이 뭘까요? 그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동력이 뭘까요? 제가 뭐 무슨 시인인 척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만약 시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해서 나왔으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어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높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올려놓고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길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시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뭐 환경운동뿐만이 아니고 시는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든 그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고양된 어떤 정신의 정점과 같은 선에 둔다면 그것이 시적인 것이다. 그럼 선생님 시를 쓰지 않는 동안에도 시를 쓰고 계셨던 거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저도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래 나는 시적인 것을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 했죠. 그게 선생님의 힘이 됐었겠네요. 선생님 그 시인이 독자에게 이 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오라 여기 보다가 제가 딱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등단하셨을 때 그 당선 소식을 듣고 아버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는 곧 삶이다. 삶을 놓치는 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궁서체로 말씀하셨다고 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선생님의 원동력은 혹시 그 아버님의 말씀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특별히 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당선됐다고 또 뭐 이건 좀 기쁜 소식이니까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지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뭐 그냥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뭐 보통 이렇게 나가는 게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아버지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일은 정말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그 무게가 달라지는 말씀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되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면서 그냥 그 부담이 되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싶은 말인 거죠. 뭔가 그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뭔가 옳은 지시를 하면 뭔가 불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은 어쨌든 환경운동을 해오신 환경운동가시잖아요. 예, 환경운동가시지만 또 선생님의 시에는 자연보다 사람이 우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 제목 자체가 하나하나 이를테면 구이역 그 아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수림 씨라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어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 사람의 이름이 호명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사람이 먼저여도 환경운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환경과 사람이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환경 철학이라고 할까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뭐 철학을 가질 만한 환경운동가는 아니에요. 환경운동가도 여러 분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참 마음속으로 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우리가 환경운동가라고 말해왔던 분들 중에 이제 천성산에서 도롱뇽 때문에 터널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분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피해가 뭐 얼마가 됐다는 등 뭐 이렇게 계속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으면 그 일을 꺼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이제 한강역 환경청에서 저희가 텐트를 또 거기서 한 6개월 쳤었어요. 이제 일산에서 미사리까지 가서 이제 했는데 터널을 지나서 가잖아요. 외곽순환도로에. 근데 어느 날 거기 저녁에 이제 터널을 지날 때 문득 그 감동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지율 스님이 도롱뇽 때문에 그걸 막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수천만의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도롱뇽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게 이거 굉장히 감사하다. 정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근데 물론 저는 되게 그 인권에 관심이 있고 일단 사람이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 살이가 정말 그 안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생태를 중시하는 환경운동가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근데 그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안 된다는 거라던가 혹은 그것 때문에
돈이 손해를 누구의 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의 돈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의 돈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돈 많은 걸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꿋꿋하게 말씀하시는 환경운동가들. 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뭐 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정말 인간 중심이에요. 제가 산왕산에 처음 보러 갔을 때도 이제 거기 골프장이 생긴다고 그 마을 분들이 저희 찾아왔어요. 책에도 시에도 나오잖아요.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 현장을 가보자고. 저희 이제 그 운영위원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 눈에 첫 번 들어온 것은 산의 나무나 뭐 거기 있는 생물들이 아니었어요. 뭐 딱 들어서니까 산자락 밑으로 마을이 100여 가구 마을이 샥 붙어 있는 거예요. 골프장의 경계가 골프장이 이렇게 있고 마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종이 인형 오리기 하면 그 인형 형태만 두고 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골프장 경계가 이 집 담장만 그러니까 시골에 오래된 집들은 담장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그 집은 정말 안방 벽이 경계인 거예요, 거의. 이거 굉장히 그 한눈에 사람이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골프공은 날아와요. 아무리 펜스를 높이 쳐도. 그리고 농약 뿌리고 제초제 뿌릴 때 당연히 날아와요, 집으로. 골프는 밤까지 쳐요, 자정까지 치기 때문에 그거 되게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 골프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풀을 깎는 기계, 예초기. 예, 그 예초기들이 정말 한번 제가 맡아봤는데 그 경유 냄새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냄새. 예, 그리고 그 가장자리로 쭉 조명을 세웁니다. 골프는 자정까지 치지만 조명이 켜 있는 시간은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니까 조명이 그렇게 크리스마스처럼 마을에 맨날 켜져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늘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그렇게 조명이 켜져 있으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질 못해요. 뭐 한눈에 저는 또 농촌 출신이고 하니까 한눈에 이건 사람이 살 수 없겠네, 골프를 치려면. 근데 실제로 그 사업자가 그 사업 제안을 하고 공무원들이 오케이를 한 그 서류에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골프장 공익을 위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공익이어야지 그게 허가가 나거든요. 이게 무슨 공익인가? 이건 공익이 아니잖아. 사익이지. 사업자, 골프장 사업자 한 사람 좋다고. 뭐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럼 뭘 근거로 공익이라고 한 걸까요? 골프 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향 시민들도 역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골프장을 더 갖기를 원한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서류에는. 게다가 또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가서 볼 때보다 1년 후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이 나왔을 때 그걸 검토하면서 그 주변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정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라고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이 정수장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 정수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약이나 제초제 살짝 섞인 물을 마셔도 괜찮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되죠. 아무리 밀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날마다 먹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물어봤죠. 이런 거 좀 섞여도 괜찮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생물학과 교수님도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절대 잘 막으세요. 그러면서 그 정수기에도 아마 안 될 거려 정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걸러지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그야말로 그것도 이제 사람 중심의 생각이죠, 저의. 이걸 아이들한테 먹일 수는 없지. 그래서 정말 우유를 타먹이는 물부터 노인들 약 먹는 물까지 다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처음에 접근을 한 셈이죠. 그리고 지금 뭐 기후위기 뭐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제는 환경과 인권을 이걸 분간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답은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이거는 사실은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는 도저히 환경과 인간의 삶을 떼가지고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사실은 인권이라는 거는.
네, 그라시제라에 비해서는 이 마법사의 제자들이 좀 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한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참여시라는 것은 좀 미학적으로 결여되었다라는 통념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는 참여시라고 부를 수 있을지요? 사실 조금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의 문학적 성취라는 면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여시도 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등급이 있잖아요. 또 예술 작품도 등급이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뭐 독자로서에서나 미술 관람자에서나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참여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구현됐는가? 특히 참여시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있는 시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했는가? 라거나 혹은 미학적인 어떤 기준 이상을 충족을 시켰는가라는 것들이 아마 중요한 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쓴 시 중에 김용균 군, 또 구이역 김군, 조수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일에 좀 집중하자. 네. 그것을 얼마나 잘 했는가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미학적인 문학의 기준을 얼만큼 충족시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표로 한 것은 이 모두가 사실은 비참한 것들이어서 슬픔의 정서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스스로 그렇게 슬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슬픔의 미학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픔의 미학이라는 점에서는 난 좀 잘하지 않았나? 아니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뭉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독자들 반응을 보니까 나 나름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드로메다로 가는 메텔 지금 같은,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시는 정말 목적성 시예요. 왜냐하면 KTX 승무원. 모레까지 써서 보내라고 작가회의에서 메일을 받았고, 그때 KTX 승무원들 싸움이 한참일 때 그분들이 회보를 내는데 시인들이 시를 써서 줘야겠다라고 해서 모레까지 써보내라 해서 막 밤에 막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뭐 승무원들이 싸운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걔들이 배가 불러지 왜 싸워? 뭐 얼마나 대우받고 그러는데, 이런 시선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 이제 시 쓸 때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승무원들에게 사람들이 호의를 갖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메텔을 생각하셨군요. 기차에서 가장 호감 있는 언니는 메텔이지. 해서 메텔을 선택을 했고, 해서 그 시를 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읽는 분들이 이 시를 그렇게 목적성이 강한 참여시라고 또 잘 받지 않고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성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목적을 너무 정면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시에 좀 외면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또 하나의 요소, 웃음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도 뭔가 다른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좀 접목이 됐을 때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메텔이 나오는 그 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법사의 제자들도 너무 좋지만 저는 사실 그라시제라가 너무 좋았거든요. 일단 뭐 책이 뭐 너무 예쁩니다. 책이 너무 예쁩니다. 네, 제가 본 시집 중에 가장 예쁜 시집인 것 같아요. 그라시제라를 읽었을 때부터 사실 선생님은 좀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체가 다 전라도 방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막 그 첫 번째 나온 시부터 뭐 달 같은 할머니도 그렇죠. 할머니 애랬을 때도 달이 저라고 컸어요. 뭐 이렇게 있나요? 아뭐 시방하고 똑같았지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전라도 방언으로 시를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이 시 앞에도 썼지만, 제가 이 시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에 마시론 할머니, 또
그 저희는 이제 한 동네 친가가 외가가 같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외가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친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제 기억에 남아 있었고 이 이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재미있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꼭 남기고 싶다. 이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는 딱 한마디가 네. 저한테 남은 것들도 있어요. 한마디만 남았지만 이건 정말 파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걸 어떻게 쓰지?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지문을 표준말로 쓰고 이런 대사들을 전라도 말로 넣는 그런 글을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손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고. 네, 그러려니. 예,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몇 편을. 근데 정말 너무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말이라는 이 금형 틀 속에 지역어가 딱 들어가니까 풍성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라고 해서 이제 당황스러웠죠. 그럼 어떡하지? 라고 그러다가 이제 지문까지도 전라도 말로 해보니까 이건 너무 혼란한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문 자체를 빼고 대화 형식으로만 이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건 좋았어요. 저한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페이스북에 이거를 몇 편을 계속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단어를 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맥락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전라도 말을 마음 놓고 네. 좀 많이 집어넣어서 남겨도 되겠다. 선생님, 제가 꼭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선생님의 육성으로 그라시제라 시를 한 편 이렇게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편만 낭송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 표준말을 그러니까 사회 기능어로 쓴 지가 50년이 넘어가지고 뭐 고향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같이 좀 읽어주세요. 예, 번갈아 가면서 이게 등장 인물이 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러면은 한 문장이라고 할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고드름노가 똑똑 지리랑물 떨어지는 소리에 맹치가 제리네. 오지가 걷는가? 뒤한 대사부로 바람 넘어가는 소리 남은 가슴에 눈물 갤새 바람소리 땀시 인기청 못 들었을까미 무단히 봉창 열어본단께 죽은 이가 인기청 내고 올 것인가? 간이 녹는 말씨 서방이 그리우면 서방 얻어 가겠다만 다 큰 자석 땅밥으로 조불고 남게 베란박 없는 방에 놓는 것 같네. 우리는 뭐다 새가 되겠네. 사람 그리워 보대끼다 죽으면 새가 된다네. 그래이 사제상 흰쌀에 개발태죽 새발태죽 나는 것 보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야. 속이 갑갑한께 청천 하늘에 까마고 나는 것도 시원하게 보이대. 자네가 날고 싶은갑네. 그래도 나는 까마고 같이 물잔새는 안 될라네. 아뭐 시종떡 자네는 창가 자랑께 꾀꼬리 될 것이네. 웜에 한바트면 그럼 자네는 멋이 될란가? 쭉쭉쭉쭉 우는 맷비둘기가 됐구나. 유자박 가생이 쭈미 도요새가 됐구나. 눈구녕에 불순 봉이가 됐구나. 청천 하늘에 솔개미가 됐구나. 덧터본께 그도 저도 다 싫고 암수가 자별은 꽁대고 잡네. 장기여 까토리여. 얘나 까토리제 장기까이. 나는 죽지에 새끼들 품고 지스락 속에 잠든 참새 될라네. 그라소 나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콱 잡아서 구워 먹어 볼랑만. 몸에 역상일래 묵을 생각만 놀로래 갖고 저 지양 실은 거. 인자 빨래 다 볼바진 것 같은데 뒤집어 볼봐야겠네. 아니요, 자네 오기 전에 영보떡이 한바탕 볶고 뒤집어 놓은 것이요. 인자 따듬으면 돼야. 다듬똑잔 요로 밀어오소. 그럽시다 성님. 요놈 또닥임서 또닥새 노름잔 놀아봅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언으로 된 시를 읽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그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좀 연습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선생님, 그럼 마법사의 제자들에서 한 편을 고르신다면 어느 시를 고르실까요? 뭐 시인들이 또 금방 나온 시집이니까 모든 시가 제 마음에 있는데 제가 좀 뭐랄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쓴 시의 형태가 또 그리고 굉장히 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여우와 단골이라는 시예요. 그리고 이 시 속에는 또 5.18 관련 시가 3편 정도 있어요. 그래서 5.18 관련 시들이 또 제 마음에 굉장히 남는 시죠. 네. 선생님, 한 편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서진주 식당, 서진주 식당. 아니면 떼죽꽃. 떼죽꽃은 저도 너무 떼죽꽃 좋아하는 읽어볼게요. 꽃입니다. 네. 떼죽꽃. 잘 사셨는가? 맷등 속 그대가 외려 안부 물으시니 답은 못합니다. 듣기만 해도 인사라고 꽃종소리 명랑합니다. 5월 바람은 피 바랜 투명. 총 맞은 옆구리 찡그리며 꿈에 보인 날은 애통이 발끝까지 흥건합니다. 그래도 오세요. 흰 모슬린 블라우스 입은 소녀들이 화르르 내려다보는 꽃차일 마중 아래 하늘도 땅도 축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떼죽꽃이 굉장히 아름다우고 예쁜 꽃인데 굉장히 더 그래서 처연하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느새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독자들에게 혹은 이 사회의 시민들에게 시인 조정으로서 또 시민 조정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오라 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마법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부조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한 일들이 해결되는 길은 제 경험은 단 하나가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나서는 것. 그건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그거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 라는 이런 그 발언들을 해주면 정말 또 마법같이 그런 일들을 간혹 이기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그 연대 제안들이 시민으로서는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사실은 연대하지 않을 이유는 적절한 이유는 거의 뭐 100가지는 아무래도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학생 때 읽었던 데미안에서 읽었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 개다. 그래서 새는 알을 깨고 나서 아브락사스에게 날아간다 라고 하는데 그 세 개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도저히 연대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들이 부당하지 않아요.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는 시민이 이제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 돈의 힘이 너무 커지고 권력의 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마법과 같은 그런 알을 깨고 나오는 힘 그래서 결국은 그 마법의 왕인 아프락사스, 가치의 왕인 아프락사스에게로 좀 날아가는 시도들을 좀 시민들이 해야만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마법사 같은 그런 시민 그리고 시집을 꼭 읽는 시민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 같은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시민들의 한 걸음이 마법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